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양지초등학교 교사 김고운입니다. 경력 15년 차 교사이고 올해 1학년 담임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1학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짧은 경력에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전담교사까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 하나는 1학년만 아니면 된다. 왜 그랬냐면요. 5년 전 1학년 담임교사였을 때 제가 저희 반 아이들을 제 손에 담아보려고 해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 깊이는 얼마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1학년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양지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처음 만나 뵀던 선생님께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올해만 시켜주시라고, 내년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1학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에는 우는 날이 반 이상이었어요. 부담감에 울었고 자괴감에 울었고 그리고 무능함에도 울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 없는 1학년 담임인데 거기다 부장교사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경력이 15년이나 됐는데 그것을 제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가슴은 엄청 뛰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1학년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이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와 함께 제가 했던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입니다. 저는 1반이고 1학년은 3개 반으로 이루어졌어요. 2반은 내년에 앞자리 숫자가 6으로 바뀌시는 대선배님이세요. 그리고 3반은 4살 많은 선배님이세요. 사실 이것 또한 부담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막내니까요. 그런데 2반 선생님은 매일 향기로운 커피로 저희를 환대해 주세요. 3월 신입생 입학식 날 2반 선생님께서 학부모님에게 하셨던 첫 마디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줌으로 했던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저희 선배님께서 부모님께 1학년 학교 입학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1학년 아이들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즐겁게 학교에 다니면 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 줌 속에서 긴장감이 역력했던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도와줄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게 버겁고 힘든 건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조금만 젊어서도 빠릿빠릿했을 텐데 그걸 빠릿빠릿 익히지 못한 게 서글프기도 해. 그런데 재밌어. 부장님 덕분에 배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3반 선생님은 교사계의 유재석입니다. 그 얼굴이 유재석이 아니라 젠틀함과 위트 그리고 따뜻함을 겸비한 선배님이세요. 우리 셋은 동학년 협의회에서 항상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반 학생들은 어땠는지,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스스로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걸 다짐해요. 우리 학교 리더를 빼놓을 수 없어요. 3월 달에 제가 너무 울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 술 한잔 할까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고 거기서 같이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제가 어느덧 좀 취했나 봅니다. 근데 제가 당돌한 면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 철학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딱 이 목소리로 학생이 1번이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뜸 그럼 선생님은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뭘 해주실 거예요? 얼마나 좀 그러셨겠죠. 그런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난 책임을 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술자리에서 기억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단 두 마디, 학생이 1번이고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나게 힘이 됐답니다. 또 1학년 교실에는 탐험가를 꿈꾸는 애들이 진짜 많잖아요. 교실 밖은 되게 미지의 공간이고 거기는 꼭 탐험을 해야 돼요. 특히 입학하고 한 달간은 더욱더. 우리 탐험이들은 또 특별한 능력도 있어가지고 제가 종이접기에 늪에 빠져 있던가 아니면 1대1로 지도하는 틈을 타서 뒷문으로 슬쩍 빠져나갑니다. 어느 날은 다른 반 담임 선생님께 또는 다른 학년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교실 내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감 선생님께서 복도에 계셔 주셨어요. 제가 우리 탐험이들을 찾으러 나가는 걸 바로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부랴부랴 복도에 나가보면 교감 선생님이 그 탐험이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냥 일부러 교실로 잡아 끌어오지 않으시고 그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함께 계셔 주셨어요. 저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그 기다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특히나 알고 있고 다 보이는데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더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희 학교 선배님들은 제가 잘해서 기다려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고 그냥 믿고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를 통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본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필통이에요. 제 아들이 10살이고 지금 3학년입니다. 수학에서 원을 배우니까 컴퍼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넓은 필통에 그리고 초록색을 좋아하니까 초록색 천 필통을 찾으려고 온라인 쇼핑을 한참 했어요. 저는 그 필통을 쇼핑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런데요, 필통, 그 안에 연필 세 자루는 꼭 깎아서 지우개까지.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 기본 준비물이 모두에게 기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반 교실에는 두고 다니는 필통이 있어요. 연필도 학교에서 깎을 수 있고 지우개도 챙겨주고 그리고 하교하면 제가 씻어놓는 물통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동학년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기본을 강조하고 또 강요만 했을 교사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3년 전에 우연히 공부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찾아간 교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초등교육과정 연구소 그리고 특히 거기서 저학년 소모임은 저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주셨어요. 1학년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도 왜? 거기에 스며든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도 왜? 분절되지 않고 연계되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지향점을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으로만 끝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왜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바로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했던 교육활동들 그리고 교육과정을 애써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민 없이 했던 받아쓰기와 일기쓰기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독서 모임입니다.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났어요. 긴 책은 길게, 짧은 책은 짧게. 그 독서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은 버티려고만 했던 저에게 버팀목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줬습니다. 희한하게도 함께 읽었던 책은 그 시기에 고민했던 문제들을 조금은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5월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한사코 춤추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좋은 선생님 노릇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이 나의 한계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을 계속해서 춤추자고 불러낼 수 있는 이해심을 키울 수는 있다. 저 진짜 힘들거든요. 힘든 이야기만 하자면 3박 4일을 말해도 부족해요. 방역이 추가된 교육, 그리고 전면 등교, 의무와 책임이 많아지는 게 버거운 건 진짜 사실입니다. 게다가 천진난만했던 신입생들이 이제는 형님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랑 자꾸 밀당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문장을 되새기면서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 학교 전학공 그리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첫 번째, 솔직함이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되게 불완전한 인간이고 빈틈도 많아요. 그랬던 제가 그동안 보여줬던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때가 많았던 걸 알게 됐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매뉴얼보다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함께 해보자 라는 제안은 학생들을 움직이게 했고 학부모의 지지도 동반되었습니다. 또 우리 반 학생, 가족들 모두 너무 애쓰고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가족 이외에 모든 사람이 불편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학교가 가장 편한 안식처가 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이 교실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학생들이 틀리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부단히 애쓰는 저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했거든요. 점점 땅이 좁혀져 가요. 남의 땅을 침범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서로 땅은 뺏지 말자.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그럼 여긴 5개의 나라가 있는 거네. 제가 오각형으로 그려줬거든요. 야, 이거 새로운 지도인데 선생님 우리 나라가 5개예요. 그랬더니 옆에 아이들은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아빠가 어릴 때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고은이한테 배운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말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속도는 다르지만 성장이라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리해서 학생들을 제 손에 가두려고 하지 않아요. 교실 속 공간에서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그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 반 아이들이 좀 믿을 만한 어른으로 존재하고 싶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선생님으로 1학년 학생들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도와주셨던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